중국이 코로나19로 이제 실물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에 따라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됐어요. 중국은 또 특이해요. 그냥 기준금리로 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될 것이지 대출 우대 금리라고 매달 20일마다 중국의 중앙은행,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에요. 공산국가예요. 인민은행이 20일 날 대출 우대 금리를 자기네가 공시를 하게 되면 상업은행들이 이 대출 금리를 참고하게 되게 되면서 기준금리라는 이 개념이 대출 우대 금리가 결국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3월에 4.05%의 대출 우대 금리가 인민은행이 4월 20일 날, 야, 너네 은행들 3.85로 낮춰. 묻지도 따지지도 마. 내리면 내리는 거야.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내린 이유가 있죠. 여기에 이제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마이너스 6.8%. 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마이너스 6.8%. 1분기예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이 해당하게 돼요. 중국은 코로나19가 12월에서부터 이제 민간 의사가 이 감염된 사람을 보고를 했지만 공산당이 묵살을 하게 되고 매우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2월 13일까지 감염이 확산, 1 감염자 피크를 만들게 됐고 특히 2월 기간 중에 나사 인공위성이 중국의 대기 오염을 찍었을 때 대기 오염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따라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맑은 하늘을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뭐 차량 몇 부제를 한다고 그래도 중국이 멈춰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가 계속 가득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해결은 중국과의談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코로나19가 알려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2월 중에 이제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게 됐고 이러한 영향들이 미치게 돼요. 비록 이제 3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서 미세먼지가 더욱 다시 많아지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멈춰섰던 영향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가 8%를 기록하게 되고 중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서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더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진행됐던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자체 발표한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이 통계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국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WHO에서 분석한 이 기준으로는 중국 내 감염 확산은 이제 2월서부터 이제 2월 말서부터 3월로 들어오게 되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월서부터는 중국의 공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공장을 가동을 하면 만든 것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가야 되는 미국하고 중동, 유럽이 4월서부터 이제 경제가 멈춰서게 돼요. 사가지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3월에 비록 중국 공장이 가동은 됐지만 이 4월, 5월경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중국의 경제가 멈춰섰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나빠졌다는 건 현재 경제가 멈춰서고 있는 이들 국가들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 그 다음이 유럽인데 얘네들이 다 멈춰서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월서부터 중국의 공장은 여하튼간 다시 매연을 뿜어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민간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2월 달에 경제가 멈춰섰을 때 급감했다가 3월 달에 공장이 다시 가동되면서 신규 주문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도 급감을 하게 됐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3월 달에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나타내게 됐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리고 3월에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정상 컨디션은 아니고 여기 공장에서 만든 걸 사가야 되는 국가들이 멈춰서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겠지만 이 신규 주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경제의 방향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중국의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또 관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자료를 먼저 보게 되면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중국의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를 특정 기간에 충분히 내려주게 되면 주식시장은 유동성 증가로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후에 2016년도서부터 2019년경까지 기준금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줬고, 이러한 기간에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횡보세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2019년 말서부터 2018년 말서부터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얘가 주식시장에 상승해야 되는데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큰 상승을 만들지를 않고 있는 중이에요. 뭔 일일까? 뭔 일인지를 봐야 되겠죠. 바로 시각적 방향성 분석도구 녹색 비행기 궤도예요.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쇠퇴기에 도착한 이후에 지속해서 이제 태동기로 기항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중간에 반등을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태동기로 계속 기항을 하던 중에 2019년에서야지 태동기로 기항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여기서. 즉 얘는 그동안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일부 2019년경부터 내리기는 했지만 주가지수는 상승이 나올 수가 없었죠. 또한 이와 같이 상해종합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었다는 것은 중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그만큼 이전보다는 둔화 내지 침체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됐고,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태동기까지 이제 귀향을 하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귀향이 완료됐다. 즉 상방의 새로운 생애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다. 기준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내리고 경기 부양을 더 하게 되면 주가는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19는 경제 자체를 멈춰 세운다. 중국은 다시 가동 중이지만 이 물건을 사가야 될 미국과 유럽이 4월, 5월경에 완전히 멈춰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마비시킨 이것이 마비가 이제 풀리게 되게 되면 밤 12시가 되게 되면 마법이 사라지듯이 그 마법이 사라지는 그날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그냥 쇠퇴기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경유지 한번 거쳤다가 일정 기간 조정을 받게 된 뒤에 다시 쇠퇴기까지 가게 된다. 경로는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